아름다운 우리 역사 달인되기 조선시대 편. 이번에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마지막 국무 명성황후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명성황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명성황후는 개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개방, 개혁시키고 강한 외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명문 가문의 자제였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척 세력이 없어서 어린 고종의 짝을 찾던 흥선대원군에겐 최고의 며느리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머니 쪽의 친척인 외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흥선대원군은 이로부터 벗어나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종의 왕비로 발탁된 명성황후는 성장하면서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힘은 점점 커지는 반면 흥선대원군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명성황후는 나라의 문을 개방하여 조선을 근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통상 수교 정책에 반대하는 흥선대원군과는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대립구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1882년 이모곤란 때 일어납니다. 당시 구식군인들은 신식군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의 개방과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반대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자신들의 처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명성황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이렇게 반외세를 외치던 구식군인들의 화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이모곤란 당시 흥선대원군은 궁궐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환영받지만 명성황후는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다행히 명성황후는 궁궐 밖으로 피신을 하여 목숨을 구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후 궁궐에 돌아와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왕비로서의 힘을 더 강화하려 합니다.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 청,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수교를 맺었는데요. 이는 국제 정세의 미묘한 관계를 잘 활용해 열강들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간섭하려 하자 칠러 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려 합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합세해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하는 삼국 간섭을 한 나라였기에 일본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지요. 그러나 러시아에게 조선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던 일본 정부에서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과 거리를 두려 하자 명성황후를 죽임으로써 국면을 전환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 쳐들어온 일본 공권력 집단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미사변이 발생합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장작나무 더미에서 불태워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한 이 사건은 훗날까지도 가슴 아픈 역사로 되새김질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이야기는 뮤지컬이나 드라마 등으로도 각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명성황후의 삶을 살펴보며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제국 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며 나라의 영웅인 이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